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나에게서 부러워하는 어떠한 성격, 매력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될까? 이런 좀 철학적인 부분들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람들이 1번 분들에게서 가장 부러워하는 점이 무엇일지 살펴보면요. 템퍼런스 카드와 더 드래곤, 플라이 앤 펜지 카드, 밸런스라는 키워드가 같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1번 분들을 부러워하는 건 1번 분들만의 절제력, 균형 감각, 그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에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번 분들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막 폭발할 때 1번 분들은 조용하게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시고 일이 급박할 때도 너무 조급해지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중립을 지키면서 관계를 조율할 줄 알죠. 사람들은 1번 분들처럼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자기 인생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1번 분들은 그걸 되게 참 잘하신대요.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싸우실 때도 야, 너희 둘 다 말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시선, 그런 시선이 있으시다. 1번 분들이 팀의 온도 조절기, 공기 정화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지금도 그걸 은근히 많이 의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1번 분들 그런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의지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에게 끌리는 진짜 이유는 나이트 오브 완즈가 뒷받침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불이 딱 붙잖아요? 그럼 직진하는 에너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직진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1번 분들인데요.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압도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래요. 그러니까 시작이 빠르고 주저하지 않고 재밌는 거, 새로운 거, 가능성 있는 거에 직감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열정적이 아니라 1번 분들만의 속도감, 결단력, 그리고 불붙은 눈빛이 사람을 자극하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살펴보면 이 사람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 너무 정열적이야. 위험한데 더 알고 싶어.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1번 분들을 보면.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과하게 되면 뭐든지 과하면 안 좋죠. 과하면 상대방을 번아웃 시키거나 거리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매력은 시작이나 끌어당길 때 강력하고 관계를 오래 끌고 갈 때는 조절이 좀 필요하시죠. 유지앤 감성, 조율하는 페이지 오브 컵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숨겨진 매력, 그리고 잠재된 능력을 살펴보면 여기에 페이지 컵이 나오거든요. 페이지 오브 컵.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1번 분들의 진짜 강점 중에 하나는 감정 공감력, 그리고 예술적인 감수성,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의적인 표현력. 이런 분들이 확실히 옷도 잘 입죠. 자기에게 잘 맞게. 그리고 트렌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그러니까 1번 분들 겉으로 볼 땐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섬세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이 꽤 깊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매력은 언제 드러나냐면 누군가의 속이 복잡할 때 1번 분들 앞에서 자기의 얘기, 고민 상담을 하거나 본인의 얘기를 털어놓는 순간 감정이 풀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분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면서 1번 분들의 매력의 진가가 발현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음악, 글, 그림, 짧은 글귀 이런 1번 분들만의 언어로 감정을 전달할 때 그러니까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시다. 글쓰기, 영상, 디자인, 말하는 거, 감성 콘텐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감정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상처를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힐링을 해주는 그런 기운이 있으시다. 이건 막 드러나는 재능이라기보다 1번 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커지기 시작하는 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약간의 철학적인 질문도 넣어봤는데요.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투 오브 펜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1번 분들의 삶은 여러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면서 조율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인생에서 단 하나의 정체성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 사람, 감정, 상황, 시간 다 다르게 굴러가는데 1번 분들은 그걸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게 돌리는 관리자의 역할로 온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1번 분들의 사명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운영자, 기획자, 브릿지, 공동체 내에 어떤 조율하는 사람? 공동체 내에 조율하는 사람으로 왔다.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균형을 설계하고 사람을 지지대처럼 붙잡아주는 게 바로 1번 분들의 이 땅에 온 어떤 이유라는 거죠. 1번 분들의 삶은 하나의 길보다 다중적인 경로를 연결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사람들은 1번 분들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고 혼란 속에서 리듬을 되찾게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1번 분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와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식스 오브 완즈.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세상에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은 1번 분들 존재가 다른 사람을 승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1번 분들이 주도하면 팀은 성과를 내고 1번 분들이 말하게 되면 다들 동기부여를 받고 1번 분들이 앞장서면 그래 우리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과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보여주는 리더십, 말보다는 행동으로 설득하는 존재감이 있으신 겁니다. 분위기를 끌고 가는 기세가 있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책임감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빛날 때 다른 사람도 함께 빛나게 되는 구조라고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1번 분들의 리더십은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1번 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어떠한 그런 영감을 받기 때문에 1번 분들 리더십 자체가 나만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1번 분들을 희망의 표식처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재능과 그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 오브 펜타클과 더 호스 앤 블루벨, 그리고 모더 포티튜드, 모데스트, 포티튜드. 그러니까 1번 분들은 끝까지 간다라는 힘이 있다고 했죠. 화려하진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고 꽉 쥐고 가는 추진력이 핵심 재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휘청거릴 땐 버티는 힘, 자원이 부족할 땐 적게 써서 버티는 전략,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도달하는 집중력이 있으시다. 이 재능은 장기 프로젝트라든지 브랜딩을 하는 거, 컨텐츠를 누적시키는 거, 팀빌딩 하시는 거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죠. 세계적인 반복이 필요한 영역 같은 거 있죠. 루틴, 재무관리, 자기관리 이런 거에 강하시다.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분야. IP나 브랜드 정체성 이런 것들이 뭔가 1번 분들만의 그 재능을 확 꽃을 탁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뭔가 1번 분들 매일 조금씩 쌓는 루틴화가 굉장히 잘 맞는다. 지속 가능한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땐 정리하고 간다라는 그 의식적인 선택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스한 거죠. 그러니까 스프린터가 아니라 마라토너인 재능인 거예요. 눈에 안 띄는 순간에도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실함 자체가 1번 분들을 결국 가장 멀리 데려다 줄 겁니다. 1번 분들은 대폭발이 아니라 정밀 조율로 성공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1번 분들의 불은 조용하게 그러나 뭔가 끝까지 타오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재미있게 이렇게 철학적인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1번 분들만의 어떤 성공 전략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왜 부러워하고 어떻게 보고 있고 이런 걸 봤으니까 좀 전체적이게 우리 1번 분들을 파볼게요. 좀 뭐 첫인상을 어떻게 보는지, 외모나 첫인상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살펴보면 좋네요. 컵카드. 1번 분들 첫인상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안정적인데 묘하게 눈에 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강하게 나서지 않는데 오히려 그 절제와 균형에서 나오는 품위 같은 게 있어요. 품위. 그러니까 누구보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하나에 신경을 쓰는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튀진 않지만 존재감이 묵직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타입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번 분들을 보고 처음엔 차분하네, 얌전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깊고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반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마치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을 하면서도 그 테이블 주변은 조용히 긴장감이 생기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의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저 사람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약간 그렇게 보고 싶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무게감이 있다? 무게감이 있다. 가볍지 않다. 무게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나 스타일을 보면요. 얼굴형, 분위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얼굴은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눈매나 인매 같은 것에 은근히 단호함이 담겨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율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얼굴. 어디 하나 튀기보다 잘 다듬어져 있다? 다듬어진 인상이 보여지고요. 눈 같은 경우가 말이 없는 눈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눈인 거죠. 무언가를 오래 관찰하거나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판단하고 관찰하고 있다. 이런 눈의 형태이신 것 같습니다.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눈빛이 은근히 카리스마가 있고요. 강한 느낌이에요. 눈이 흔들리지 않아서 주변에서 쉽게 감정선을 읽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 쪽은 그런 것 같고 입이나 표정, 입이나 표정 같은 부분들도 살펴보면 웃을 때 굉장히 예쁘게 웃으시지만 그렇다고 항상 웃는 얼굴은 아니셔요. 그렇죠? 기본 표정이 진지한 표정이거나 무표정에서도 말하지 못할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들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스타일 자체도 본인 얼굴형에 딱 맞는 그런 헤어나 굳이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항상 단정하시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들거든요. 굉장히 물 흐르듯이 떨어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웨이브라든지 아니면 깔끔한 단발, 쇼컷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디함보다는 미니멀하고 좀 정제가 된 느낌. 블랙,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같은 무채색을 메인으로 하되 뭔가 포인트는 딥한 컬러, 약간의 딥한 컬러를 섞는 그런 느낌의 스타일을 주로 입으시지 않으실까. 실루엣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돼 있으시지만 소재나 디테일에서 취향이 확 드러나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뭐 단추를 굉장히 단추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써서 굉장히 깔끔한 심플한 블라우스지만 단추가 포인트가 되어 있다든지, 뭐 자수가 굉장히 특이한 곳에 자수가 새겨져 있다든지, 옷 자체는 심플하고 뭐 평범한데 그러한 디테일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유행보다 분위기, 브랜드보다 취향을 입는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확실히 좀 그려지죠. 말투나 행동도 말할 때 굉장히 빠르게 흘려 말하지 않고요. 정리가 되고. 뭘까요 이거? 그쵸, 투구소드.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막 감정에 폭발해서 와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조용히 차분하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 대화를 시작하실 것 같다. 리액션이 크지 않지만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무뚝뚝하지는 않은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요. 절제되어 있다라는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헉, 완전 감동이야. 이런 식보다, 이거 진짜 좀 울컥하네. 이런 식의 말투. 그러니까 싸우기보다 정리하려 하고 공격적이기보다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쪽일 겁니다. 가끔은 그 차분함이 거리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진심 깊은 사람이구나 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도 있대요. 우리 일반 분들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보더라도 겉보기엔 조용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은 바빠요. 속은 바쁘고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관리에 진심이신 편이시죠. 먹는 것, 시간 쓰는 것, 인간관계에도 기준이 있는 분들인 것 같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되게 잘 다루는 사람이셔요. 꼭 힐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속도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같은 게 있다. 그 의지가 보인다.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크고요. 묵묵하게 주변을 이끄는 리더형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다만 굳이 티를 내거나 그런 타입의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로 치자면 유니콘. 유니콘과 같은 느낌. 그리고 연예인으로 치면 누가 있을까요? 한효주 씨, 전여빈 씨 이런 여자 연예인이 떠오르고요. 남자 연예인으로 치면 임시완 씨, 변요한 씨 이런 느낌. 조용한 에너지와 자기 확신이 있는 캐릭터들이죠. 단정하고 부드러운 인상인데 다가가면 생각보다 야무지고 강단 있는 그런 사람. 무심한 듯 깊고 조용한 듯 강한 사람이 바로 1번 분들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정제가 되어 있고 말보다는 행동과 존재감으로 본인을 설명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 분들 대폭발, 뭔가에 한 획을 긋는다, 위인전처럼 그런 위인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정밀한 조율로 성공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번 분들 조용하지만 크게 타오르시는, 끝까지 타오르시는 1번 분들의 깊은 매력 잘 보았습니다. 1번 분들 재미로 항상 봐주시고요. 1번 분들의 매력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의 매력, 어떤 매력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재밌게 철학적인 질문까지 넣어놨으니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2번 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고요. 카드 조합도 흔하지 않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번 분들 단순하게 잠재력이 있는 사람 그 수준이 아니라 움직이면 주변의 공기가 따라 변하는 사람이신 것 같은데요. 이건 카리스마와 실행력 그리고 설계력까지 갖춰져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카드의 패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끌고 가는 사람, 무대를 설계하는 사람에 가깝고 그 카드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이번 분들, 사람들이 이번 분들에게서 가장 부러워하는 점, 더 라쿤 앤 시카모가 나오네요. 데빌 카드에 라쿤 카드. 큐리오시티라는 키워드까지 들어옵니다. 더 데빌이 단순하게 부정적인 의미의 카드가 아니죠. 이건 본능을 솔직하게 다루는 사람, 자기 욕망의 핸들을 직접 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큐리오시티가 붙었다는 건 이번 분들에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묘한 탐미감과 자극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마치 도대체 저 사람 뭘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자극하는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번 분들을 보면 자유로움을 떠올리는데요. 자신이 억눌러온 감정, 욕망, 충동을 이번 분들은 겁 없이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러움의 근원이 되죠.
금기를 가볍게 넘는 듯한 여유가 있다. 자기 세계에 대한 확신, 미스터리함인 것도 그렇지만 미스터리함도 그렇지만 미스터리 플러스 매력과 자유의 삼중주가 골고루 섞여져 있는 게 이번 분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쟤는 뭔가 다르게 살아. 뭔가 잡히지 않는데 그래서 더 끌려 라는 거죠. 이 매력은 강력한 자산이시지만 경계가 없으면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자유로움이 누군가에겐 도발적이거나 조작적으로 비춰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선을 명확하게 세워두시면 이 에너지를 위험이 아니라 브랜드로 창출할 수 있고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거라는 거죠. 신비로움은 유지하되 필요한 순간에 명확한 언어로 선을 그어주시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의 치명적인 매력이죠. 사람들이 끌리는 진짜 이유를 설명드리면 쇠련, 전차 카드입니다. 전차는 내 마음이 흔들려도 몸은 나아가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고통과 불안, 두려움이 있어도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리는 힘이 있는 분들이죠. 이건 단순하게 추진력이 아니라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에너지로 확장이 되는데요. 쟤는 결국 해내. 이런 거예요. 2번이는 결국 해낸다. 두려워도 전진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2번이 옆에 있으면 나도 뛸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뭔가가 이루어가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죠. 생각보다 강력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력 그 자체거든요. 행동력이 그 사람이라는 말도 있죠. 방향감이 뚜렷하고 속도가 빠르고요. 한번 움직이면 사람들이 따라 붙어요. 2번 분들 이 전진력이요. 전염성 있는 카리스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속도만 빠르고 방향이 흐릿해지면 에너지가 소모가 빨라지겠죠? 에너지가 소모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주기적인 방향 점검, 리셋하는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만드시면 좋겠고, 전차카드가 직선주행은 강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곧장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생각하셔서 아직 이번 분들이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한 숨은 매력, 사람들은 아는데 이번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매력, 잠재 능력을 볼 겁니다. 포부 안즈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안정감, 공동체 기반을 만드는 힘을 상징해요. 전차처럼 단독으로 돌진하는 이미지와 달리 사실 이번 분들에게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숨어 있어요. 이번 분들이 있는 곳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분위기가 정돈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에 사람이 없었는데 저만 오면 가게에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게끔 하는 능력이 있으시죠. 이번 분들이 만든 공간은 편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분들이랑 있으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고 즐겁대요. 그러니까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그 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추진력과 안정감이라는 굉장히 드문 조합이 보여집니다. 무대를 만드는 자와 그 무대를 뛰어넘는 자를 겸한 에너지가 보여진다는 거죠. 작은 커뮤니티, 팀, 프로젝트에서 이번 분들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단순하게 팔로워가 아니라 머물고 싶게끔 만드는 공간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공간감과 분위기 설계력을 브랜드 전략에 적극적으로 녹이시는 것도 아주 좋죠. 이런 분들은. 자, 이번은 좀 재밌게 철학적인 주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우리 이번 분들 왜 태어났을까요? 이번 생의 사명은, 나의 테마는 뭘까? 이번 생에 내가 가지고 온 테마, 투오브 안즈입니다. 투오브 안즈는 방향을 설계하는 자의 카드죠. 당장의 전투가 아니라 그 다음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이번 분들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판을 짜는 전략가의 운명을 타고 나셨어요. 이번 분들은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번 분들이 이미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확장, 개척, 설계, 비전이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설계력을 키워야 돼요. 이런 분들은.
비전맵이나 로드맵을 어떤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테마를 갈고 닦는데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2번 분들이 설계하는 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올라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셔도 참 좋겠다 싶은 카드의 조합입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큰 가치와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2번 분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와 영향력은 나인 오브 펜타거든요. 이 카드는 자립적인 성취와 품격 있는 자기 삶의 완성을 의미해요.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 게다가 자기 확신까지. 2번 분들 단순하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2번이 쟤는 진짜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잘 키우지 않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저렇게 우아하게 사는 모습이 참 부러워. 외롭지 않은 혼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 같아. 외롭지 않아 보여, 혼자인데. 이러한 속마음들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 존재 자체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뮤즈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영감을 주는 타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분들의 성공은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겁니다. 다만 너무 독립적으로만 가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여지실 수도 있겠죠. 작게 나누고 공유하는 루틴을 만들면 영향력이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여는 핵심 재능과 그 재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나이트 오브 펜타의 더 캣 앤 라벤더 인디펜던스라는 키워드까지 들어오죠. 나이트죠. 킹 나이트, 나이트 오브 펜타, 성실함과 꾸준함, 실행력의 장인이라는 카드인데요. 느릴 수는 있어도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번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라클 카드 인디펜던스가 붙었다라는 거는 이번 분들 혼자서도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재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분들은 진짜 꾸준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타입이고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혼자서도 해내는 단단함이 있대요. 그 속도보다 방향과 지속을 중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번 분들이라는 거죠.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실행 루틴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는 독립성까지 갖추고 계신 분들이니 너무나도 재능과 매력이 터져 올라오는 거죠. 우리 이번 분들 매력을 조절하고 추진력을 설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유혹은 이번 분들의 무기이고 꾸준함은 이번 분들의 시스템인 거죠. 이번 분들은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 위에서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분들의 매력인데 단순하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번 분들 판 위로 올라타게 만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설계자의 모습이 바로 이번 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괜히 겸손하게 뒤로 숨으실 때가 아니라요. 이번 분들이 원하는 리듬으로 가속과 브레이크를 조절하실 때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 분들이 만들어갈 무대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가 될 거예요. 이건 재능이 아니라 이미 깨어난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재밌는 주제까지 한번 알아봤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이번 분들의 모습을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자, 우리 이번 분들의 분위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 지금 사람들의 눈에 어떤 분위기를 뿜뿜하고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분들 무슨 느낌이냐면 되게 매혹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매혹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눈길이 가고 본능적으로 끌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하지 않고 가끔은 위험한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기가 있고 장난기도 있으시고 계산된 신비감이 있다? 계산된 신비감이 있다. 무심한 듯 하면서 다 알고 있는 느낌. 곰이 아니라 여우 같은 느낌. 그리고 강한 추진력과 주도권.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주도적이고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해 보여요. 자기 일에 확실하고 망설이지 않는 이미지가 있고요. 근데 게다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려운 느낌이 아니라 친근하고 생각보다 안정감이 있는 면도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재치가 있고 따뜻하고 소소한 재미를 주는 사람까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거나 관찰하는 듯한 눈빛, 무언가를 항상 판단하고 있는 듯한 그 느낌. 사람들이 2번 분들을 보고 이 사람 안에 생각이 많다, 모든 걸 다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심이 강해서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자립심이 일단 강하신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2번 분들이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독립적인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과 취향,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인상적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게으르지 않고요. 책임감 있고 자신의 방식대로 묵묵하게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독립심이 2번 분들의 핵심 이미지로 느껴진다는 거죠. 굉장히 고양이 같지만, 고양이처럼 다정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들러붙지 않는 분들이 바로 2번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얼굴형이나 외모의 분위기를 보면 이목구비가 막 아랍형 이런 느낌에 도드라진다기보다 표정이나 눈빛에 강한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매혹적인 느낌, 보는 사람을 분석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올빼미 눈같이 웃을 땐 사람을 풀어지게 만들지만 무표정일 땐 가볍게 무섭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눈이, 사람들은 2번 분들의 눈을 보고 생각이 깊어 보인다, 뭔가 다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빛에서 오는 분석력과 거리감, 그리고 약간의 섹시함, 유혹이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코도 중심이죠. 코가 얼굴의 중심인데 코와 입꼬리가 올라갔다면 굉장히 장난기가 많고 말장난을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입이 굉장히 단정한 편이면서도 강단이 있어 보여요. 강단이 있어 보이고 타인의 어떤 말수가 좀 그래도 적을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거든요. 입모양과 말투로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많이 갈리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확고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보단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걸 선택하는 타입이기도 해요. 기본은 단정하되 디테일에 변화를 주는 스타일. 단정한 스타일 안에서 컬러라든지 키링이라든지 액세서리로 굉장히 변화를 잘 주시는 편이신 것 같고요. 패션 센스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이템을 나만의 느낌으로 스타일링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스타일. 근데 알고 보면 엄청 계산된 무심한 패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빈티지, 모던, 캐주얼, 약간의 아방가르드한 감성도 소화 가능하신 분들. 뭔가 특별하게 멋지게 입고 차려입은 것도 아닌데 되게 눈에 띄는 스타일. 그래서 이번 분들을 손민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이번 분들 잘 모르는 사이인데 염탐 계정을 만들어서 SNS에서 염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이번 분들 너구리와 같고 고양이와 같은 매력이 있어요. 똑똑하고 호기심 많고 장난기 있으면서도 자기 세계가 강한 동물이 너구리거든요. 귀엽지만 야생적이고 어두운 데서 움직이기도 잘하죠. 사람들에게는 예측 불가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 이 카드에 라쿤도 등장하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분들의 양면성, 장난기 대 분석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오라클 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 카드, 캣 카드. 독립적이고 다정하지만 자기 영역의 침범을 싫어하죠. 본인이 원할 때만 애정을 보여주고 그 외에는 차분한 무심함이 있죠. 그리고 예민한 촉과 판단력이 있으니 이번 분들과 잘 어울리는 동물이 아니실까. 그리고 연예인으로 말씀드리면 한지민 씨나 김고은 씨, 외유내강, 약간 부드러운 외모에 단단한 내면이 있을 것 같잖아요. 한지민 씨나 김고은 씨, 고양이상이라기 딱 보다는 어떤 전달되는 독보적인 감성이 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라면 이진욱 씨나 이재훈 씨, 조용한데 묘하게 사람을 당기게 하는 그 중후한 매력이 있죠. 섬세한 카리스마, 그리고 조용하게 신뢰를 주는 리더상의 느낌이 딱 그분들과 그분들을 딱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분위기, 절제된 강함과 자기중심의 뚜렷한 독립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2번 분들. 겉은 차갑고 고요하시지만 안에는 장난기와 열정, 그리고 자기만의 철학이 꽉 들어찬 분들이 2번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조용한 자석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2번 분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2번 분들의 매력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존감 떨어져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2번 분들은 있는 그 자체로도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니까요. 그럴 자존감 떨어져 계시지 마셔요. 자, 2번 분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다 읽어드렸고요. 한 가지라도 도움된 게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2번 폴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3번 분들에게서 가장 부러워하는 점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3번 분들에게서 가장 부러워하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우리 3번 분들의 어떤 사명감과 존재 그 자체에 어떤 미션이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재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사람들이 3번 분들에게서 가장 부러워하는 점을 먼저 볼까요? 데스 카드가 들어옵니다. 데스 카드에 더덕 앤 크리산서멈, 그리고 행운, 럭 카드가 들어오죠. 이 카드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음, 데스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세서 그런 것 같죠. 하지만 타로에서 데스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낡은 걸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문을 여는 단단한 결단력을 뜻하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오라클 카드에 럭, 행운이죠. 여기에 붙은 행운. 이 3번 분들의 이런 전환이 단순한 리셋이 아니라 운을 끌어오는 촉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3번 분들의 남들은 붙잡고 끌려다니는 걸 3번이는 잘라버릴 줄 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딱 잘라버릴 줄 안다는 거.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마다 3번 분들에게서 좋은 기회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행운 보이, 행운 걸.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아 보인대요. 누군가는 연애나 우정이 끝나면 몇 년 동안 미련 때문에 굉장히 지치는데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힘들어 보여도 어느 순간 그래 끝이다 하고 진짜로 끊고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간다든지, 직장에서 안 맞는 조직에 매달리기보다 3번 분들한테 뭔가 약간 이거 내 길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라는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자리를 털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게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운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운이 좋지만 하지만 그게 사실 운이 아니라 3번 분들의 결단의 결과인 것 같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운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모든 사람들도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죠. 근데 3번 분들은 그 감이, 그 촉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월등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3번 분들이 끝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브랜딩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낡은 걸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나는 무너졌지만 그게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런 서사가 힘이 되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3번 분들은 일종의 자극제, 시즌2를 열 줄 아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3번 분들의 결정에는 차가움이 아니라 정확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3번 분들의 찐 매력인 것 같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판단력과 정확함.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그 촉과 행운. 그것이 3번 분들의 매력이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포인트 같습니다. 치명적인 매력과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도요. 3번 분들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과 사람들이 끌리는 진짜 이유도 나인 오브 소드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둡거든요. 불면, 고민, 깊은 생각, 불안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카드라 그런데 근데 역설적으로 3번 분들 이게 3번 분들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래요. 뭘까? 그러니까 3번 분들은 가볍게 대충 말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대충 웃고 넘기지 않고 그 사람의 말 밑에 깔린 감정, 의도, 고통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들어도 표면적인 거, 표면만 받아들이지 깊게 못 보거든요. 근데 3번 분들은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데도 어떠한 고통이고 어떠한 강도의 고통이고 어떠한 슬픔인지 뭐 그런 되게 섬세하고 세세한 것까지 웃고 있는데 저 사람 되게 불편한가 보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번에 보고 알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깊이감까지 감지하는 분들이 3번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3번 분들한테 말하다 보면 3번이는 내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100%에서 한 60%만 말해도 3번이는 200%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상담을 해주는 거죠. 이게 3번 분들의 치명적인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말투에 무게감이 생기고 눈빛이 가볍지 않고 위로를 해도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닿는 위로가 되죠.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깊은 감수성은요. 3번 분들 내면을 쉽게 소모시킬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러니까 3번 분들 쉽게 지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읽고 싶지 않은 감정들, 읽고 싶지 않은 감정의 선들을 자꾸 읽어내다 보면 배터리가 충전기에 꽂아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켜고 계속 방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분들 감수성은 모두에게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소수에게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감정의 레이더를 필요할 때만 켜는 그런 기술을 배우시면 인생이 훨씬 덜 지칠 거예요. 이런 감각을 예술, 글쓰기, 상담, 기획,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영역에서 진짜 무기가 될 수가 있겠죠. 3번 분들이 아직 다 인식하지 못했던 숨겨진 능력을 말씀드려볼까요? 5 오브 안지 카드는 경쟁과 논쟁, 갈등의 카드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통해 판을 키우는 능력이 3번 분들에게 숨어 있다는 점이에요. 3번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거나 사색적인 이미지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죠. 내면 깊은 곳에는 판이 커질수록 집중력이 올라가는 전투력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회의가 조용할 땐 말이 없는데 의견 충돌이 생기면 갑자기 정리를 하고 설계하는 사람. 회의 내용이 또 산으로 가네. 안 되겠다. 여기서 더 개입을 안 하면은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겠는걸? 딱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설계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너무 멋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중간에서 판을 읽고 정리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깨어나는, 오히려 각성되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능력을 잘 안 드러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등은 나쁜 것이라고 배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3번 분들에게 갈등이 성장을 촉진하는 연료가 될 것 같거든요. 아이러니하죠. 판이 시끄러울수록 3번 분들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진짜 내면은 엄청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러니까 평화주의의 끝판왕인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깨져? 그럼 안 돼. 내가 머리를 쓰자. 이렇게 돌아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분들 토론과 협상, 아이디어 회의, 창작 프로젝트,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환경에 몸을 던져보시면 진짜 떡상. 그쵸? 그런 쪽에서 완전 두각을 나타내실 겁니다. 부딪히는 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설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해보셔요. 3번분들 진짜 능력이 거기서 터져 나올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판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는 게 3번분들에게는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테마 주제죠. 이번 생에서 3번분들이 짊어진 사명이 뭘까요? 내 테마는 식스 오브 소드입니다. 이 카드는 여행과 이동,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3번분들이 많이 이사를 다녀요 이런 뜻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혼란에서 건너게 하는 역할, 건져주는 역할이라는 사명을 뜻해요. 3번분들 인생에는 자주 전환기가 생길 가능성들이 높고요. 실제로 역마살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3번분들은 단순하게 자기 하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시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3번분들은 현실적으로 맵을 그려줄 수 있어요. 지도를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조직이 흔들릴 때 3번분들은 중심을 잡고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혼란을 토대로 타인의 전환을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사명이다. 이번 생의 사명.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과 안내로 나타나야 빛이 나죠. 그래서 3번분들에게는 기획이라든지 코칭, 커뮤니티 운영, 변화관리, 그리고 교육과 상담 같은 직업이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시기에 3번분들 존재감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3번분들이 세상에 주는 가장 큰 가치와 영향력은 헐밋입니다. 이 카드 운동자지만 단순히 고립을 뜻하지 않아요. 이건 깊이감 있는 통찰, 혼자 생각하는 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을 뜻하고 있죠. 3번분들 시끄러운 판에서 중심을 잡기보다 조용한 곳에서 핵심을 끄집어내는 사람 같기도 해요. 군중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찾는 사람인 거죠. 어떤 하나의 책사?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한번 듣고도 방향을 짚어줄 수 있는 사람들. 시끄러운 회의 속에서 정리를 조용하게 해내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은 적지만 한마디가 오래 임팩트가 오래 남는 사람들. 그게 바로 3번분들. 사람들이 3번분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화려함이 아니라 깊음에서 오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겁니다. 3번분들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걸로 측정되지 않고요. 오히려 소수에게 강력하게 스며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번분들의 매력과 진가를 알려면 3번분들과 대화를 어느 정도 깊게 대화를 1시간 이상은 해봐야 그때부터 와, 이 사람 진짜 깊다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거든요. 3번분들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으로 느끼시고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3번분들의 무기거든요. 그걸 인정해주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3번분들 생각을 기록하고 체계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통찰은 3번분들만의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과 능력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세븐 오브 완즈 카드와 더 위즐 파인, 인트로스펙션이라는 키워드까지 들어옵니다. 이 조합은 굉장히 강하죠? 하나는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힘, 다른 하나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힘. 그러니까 3번분들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처음엔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가 단단해지는 사람이에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힘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내면을 점검하는 그 내면 점검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건데요. 생각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싸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상황을 정리하고 반응하는 거. 이게 3번분들을 무서운 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3번분들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3번분들 에너지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남들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분들은 스타트가 느릴 뿐이지
한번 세워놓고 나면 끄떡없는 만리장성이거든요. 무너질 확률도 적죠. 이 힘은 리더십, 전략 수립, 예술, 창업, 기획, 운영 이런 판을 설계하는 역할에서 폭발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자, 우리 3번 분들의 매력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매력은 끝낼 줄 알고 새로 시작하는 뭔가 전환력이 있다. 끝낼 줄 알고 새로 딱 시작하는 전환력이 빠른 사람들. 과감한 결단이 그 운의 촉이랑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삶이어서 현실이어서 진짜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있죠.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만큼 운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3번 분들은 타고나기를 운이 좋게 타고났다는 거죠. 스탯이라고 하죠. 캐릭터 보면 스탯을 찍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행운 스탯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3번 분들의 치명적인 매력은 깊은 감수성과 진정성, 공감의 방향을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더 키우시면 그 감수성과 진정성이 배가 돼서 증폭이 되겠죠. 자, 우리 3번 분들 전체적이게 한번 알아보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매력과 실전, 활용, 방법까지 어떻게 봤는데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번 분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이게 그려볼게요. 자, 3번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일단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느끼는 3번 분들 말고 사람들이 느끼는 3번 분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이래요. 혹은 과거를 딛고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재정의하는 사람. 겉으로는 몰라도 3번 분들을 오래 본 사람들은 알아요. 과거와 지금의 3번 분들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매지션, 우와우. 그러니까 변화가 단순한 유행 타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내는 재구성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외면으로는 강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뜻 3번 분들의 예민함, 불안함 혹은 마음의 상처를 감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왠지 3번이는 조용한 데서 혼자 울어봤을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 감정이 연약함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감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의 자기만의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3번 분들을 보잖아요. 늘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또는 자기 기준이 강해서 타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싸움을 즐기진 않고 이 정체성에 대해 진지한 고뇌와 확신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3번 분들이 과거를 딛고 뭔가 벗어나려고 하고 그게 외부보다 내부의 여행에 가깝다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기보다 무언가를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 말하지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지적인 이미지가 있으셔요. 깊은 성찰을 하는 사람 같다. 때로는 나이에 비해서 뭔가 정말 늙은 어른이 한 분 들어앉아 있는 것 같다. 어른스럽다라는 말도 들으실 수 있겠어요. 그거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3번 분들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또는 혼자 있는 게 더 자기다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내향적이라기보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진짜 3번 분들답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본인을 잘 이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3번 분들을 알쏭달쏭하고 좀 친해지기 어려워, 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쉽게 문을 열지 않고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나 자격이 필요해 보이는 분들 같아요. 사람들은 3번 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 자신만의 규칙과 깊이감이 있어.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얼굴형과 분위기는 얼굴에서 오는 인상은 굉장히 차분하고 고요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웃지 않아도요, 뭔가를 많이 겪은 사람의 묵직한 분위기, 아우라, 그런 공기를 만들어내시죠. 말이 없는데 할 말 많을 것 같다라는 인상도 있어요. 저 사람과 조금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 라는 거죠. 그 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눈에 감정이 있대요.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아도 상대방을 분석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처음엔 약간의 거리감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진심으로 웃을 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진짜가 드러날 때 매력이 있잖아요. 입이 굳게 다물려 있다거나 말할 때 조심스러우시고 천천히 말하는 인상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에게서 진중함과 신뢰감이 굉장히 포인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스타일도 깔끔하거나 다듬어진 스타일. 때로 변화도 잘 주시지만 그 변화조차도 굉장히 무드가 있고 의미 있어 보인달까요? 감성적이되 과하지 않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으신데 이런 분들이 블랙과 차콜, 네이비, 버건디 같은 톤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죠. 그런 컬러를 자주 입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려함보다 절제된 개성이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질감 좋은 니트, 롱코트, 그러니까 패딩보다 코트, 슬랙스 이런 포멀함과 캐주얼한 그런 사이를 잘 넘나드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요. 어둡고 감성적인데 동시에 정돈된 느낌이 확 들어요. 약간 동물로 치면 족제비나 늑대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족제비가 굉장히 민감하고 분석적인 존재로 비춰지죠.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상황을 끊임없이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게 족제비입니다. 위협을 받으면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 있고 자기보호 본능이 강하잖아요. 늑대는 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3번 분들이라는 분위기. 늑대와 딱 찰떡인데? 무리는 있지만 자주 혼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는 있어. 같이 다니는 무리는 있지만 솔풀. 혼자 자주 움직이죠. 깊이 있고 굉장히 강인한 인상이 딱 늑대상. 뭔가 여자분들이라면 족제비상에 가까우실 것 같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내부에는 충성심과 애정, 고독, 자기만의 질서가 있는 동물이기도 하죠. 연예인으로 치면 여자분들이라면 그 권나라 씨랑 이주영 씨 그러한 분들이 떠오르는 것 같고 남자분들이라면 김무열 씨 그리고 류승용 씨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분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깊은 세계관이 있는 분들이 3번 분들인 것 같고요. 고요하지만 강하고 변화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단단함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말수는 적지만 시선 하나로 많은 걸 전달하는 카리스마,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 바로 3번 분들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3번 분들. 3번 분들은 끝낼 줄 알기에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내면을 비추기에 세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무너짐은 3번 분들에게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인 거죠. 자, 겉은 조용한데 안은 강한 3번 분들의 매력 잘 살펴보았고요. 어디까지나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자존감 낮아져 계신가요? 이렇게 멋진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겠죠? 3번 분들은 있는 그대로도 너무나도 멋진 분들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3번 분들이 부러워하는, 아니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3번 분들만의 매력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매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4번 분들에게서 가장 부러워하는 매력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약간의 철학적인 주제까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4번 분들 전체적인 카드의 조합이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밝고 따뜻한 인간관계 플러스 단단한 실력 그리고 빠른 실행력까지 뼈대가 뭔가 좀 굵직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들, 사람들이 4번 분들에게서 가장 부러워하는 점을 말씀드려보면 3 오브 컵에 더 마우스 앤 버터컵, 이노센스라는 키워드가 들어오거든요.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따뜻함과 순수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3 오브 컵은 파티, 우정, 연결, 그 공동체를 뜻하는 카드인데 게다가 오라클 카드 이노센스 키워드는 꾸밈 없고 진실된 에너지를 뜻하죠.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의 주인공이다. 4번 분들과 있으면요. 4번 분들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게 된대요. 가식이 없고요. 솔직하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따뜻한 태도 덕분에 신뢰를 쉽게 얻으시는 편이시죠. 인간관계에서 허브의 역할, 허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자가 되는 성향이 강하신데요. 4번 분들 주변에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모이는 무리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번 분들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동아리나 직장 모임에서 4번 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야기가 편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 친구들이 고민이 생기잖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4번 분들일 수 있어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조용한 중심의 역할을 해내시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4번 분들이 같이 밥 먹자라고만 해도 사람들은 그래, 어딘데? 너 지금 어디야? 거기에 뭐 약간 그런 말들에 밥 먹자라는 말들에 기꺼이 응할 가능성들이 크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이죠. 그건 4번 분들이 편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능력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자 자산이죠. 다만 4번 분들이 의식적으로 이걸 공동체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활용하면 훨씬 더 큰 힘이 되겠죠. 소모임을 주최한다든지 프로젝트 팀빌딩을 맡는다든지 그 커뮤니티의 리더 역할을 맡는다든지 4번 분들이 자리를 만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예요. 4번 분들 자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모으는 에너지를 가진 분들인 것 같고 어떤 따뜻한 중심의 역할을 잘 해내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의 치명적인 매력과 사람들이 진짜 끌리는 이유도요. 페이지 오브 펜타가 뒷받침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페이지 오브 펜타는 성실함, 집중력, 실력을 키워가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진심과 실천력에서 나오는 신뢰감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4번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해 보일 수 있어요. 속은 매우 진중하고 집중력이 강하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우거나 도전하실 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시죠. 사람들에게 4번이 이 사람은 믿고 같이 가도 되겠는걸? 이런 안정감을 주게 만들죠. 꾸준함과 성실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주변에서 점점 신뢰가 쌓이는 타입이실 겁니다.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꾸준함은 재능입니다. 현실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4번 분들이 맡은 일을 묵묵하게 끝까지 해내는 모습으로 주변을 감동시킨다거나 누군가가 요즘 무슨 일 해? 물었을 때 해보려고가 아니라 이거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연애에서도 허세보다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매력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보여주는 거. 어떤 허상,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실제 믿을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꾸준함을 유지하시되 너무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과정을 조금씩 노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결과만 보여주는 것보다 4번 분들이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공부 과정을 기록한다든지 프로젝트 준비하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살짝씩 공유한다든지 스몰 토크에서 와, 나 이번 프로젝트 이거 하고 있는데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서 진심을 표현해 주신다든지 4번 분들의 치명적인 매력은요,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에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4번 분들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숨은 능력을 설명드리면 더 엠퍼러거든요. 엠퍼러는 제국의 왕이자 통치자 카드입니다. 통제력, 리더십, 구조 설계 능력을 상징하는 카드죠. 지금은 4번 분들 스스로도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보여지실 수 있겠지만 4번 분들 안에는요, 강력한 리더십이 잠들어 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중심을 잡는 힘이 있으시죠.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타입의 분들입니다. 4번 분들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따르고요.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판을 짜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4번 분들 나중에 나 지금 뭐 그런 팀의 조장이나 리더나 반장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가더라도 리더나 핵심 기획자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임이나 프로젝트에서 아무도 결정 못할 때 결국 4번 분들이 조용하게 방향을 정해주신다던가 친구들이 의견을 갈릴 때 친구들끼리 의견이 갈릴 때 4번 분들 의견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일수록 4번 분들은 차분해져서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능력은 자연스럽게 발현되지만 4번 분들이 의식적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무기가 되겠죠. 처음부터 리더 역할을 맡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지 말고 4번 분들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어주세요. 4번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요. 조용하게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재질이라는 거죠. 자, 테마 주제죠. 4번 분들 약간의 철학적이긴 하겠지만 내가 이번 생의 사명이 뭘까? 페이지 오브 소드는 질문을 하고 탐구하고 진실을 파헤치고 지식을 나누는 역할을 해라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의 사명은요. 세상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도 왜?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에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지식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되게 쉽게, 재밌게 하는 능력이 있으셔요. 4번 분들이 단순히 이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하고요. 나누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시다는 거죠. 모임이나 회의에서 4번 분들이 정리해주는 말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재밌고 가장 쉬워서 모두가 4번 분들이 정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모두 4번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누군가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때 4번 분들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렇게 풀라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글 쓰는 거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하셔도 부업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강의, 글쓰기, 상담, 기획 이런 데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빛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무조건 정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성장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번 분들 질문은 누군가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확장의 폭을 확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소통과 지식 전달이 4번 분들의 영혼의 테마, 내가 이번 생은 이러려고 태어났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4번 분들의 사명은 세상에 질문하고 생각을 정리해주는 통찰의 전달자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세상에 주는 가장 큰 가치와 영향력이 뭐냐? 템펜타가 말해주고 있죠. 안정, 유산, 지속가능한 성공을 상징하는 템펜타.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단발적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신뢰와 기반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만든 구조나 관계 있죠? 되게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안정감, 신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주변에서 점점 중심이 되는 인물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들이 크다는 거죠.
직장이나 팀에서 4번 분들이 세운 시스템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도 있겠고, 인간관계에서 4번 분들이 뭔가 얘랑 좀 잘 어울리겠는걸? 연결해준 인연이 결혼까지 간다든지, 꾸준히 잘 사귀고 있다든지 그러실 수 있겠고, 후배나 동료분들이 4번 분들을 하나의 기둥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기반을 쌓는 분들이어서 단순한 성취하는 것보다 신뢰를 축적하는 행동이 길게 봤을 때 4번 분들에게는 훨씬 큰 이득일 거예요. 훨씬 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집, 자산, 사업, 커뮤니티 이런 축적의 분야 있죠. 그런 축적할 수 있는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세상에 믿음과 안정이라는 기반을 남기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멋지고 좋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재능과 그 활용법을 말씀드리면 에도보 안제카드와 더 스컬럴 앤 체스넛 그리고 프리퍼레이션까지 키워드로 들어옵니다.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 조합은 빠른 실행력 그리고 준비된 전략 뭘까? 이 조합은 굉장히 드문 조합인데요.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가 봐요. 계획을 세우는 능력도 좋아서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실행 가능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기다리는 대신 움직여서 결과를 만드는 타입이신 것 같은데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바로 4번 분들이죠. 누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요. 4번 분들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바로 움직이는 분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놔서 기회를 잡는 타이밍이 빠르신 거죠.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이디어에서 4번 분들이 선두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속도를 함께 유지하는 게 중요하신 것 같은데 미리 기본 세팅, 템플릿, 계획, 자료 이런 것들을 해두면 어떤 기회든 72시간 안에 실행 가능하시겠죠. 창업과 기획, 마케팅, 커뮤니티 이런 데서 진짜 발현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번 분들이야말로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와, 읽는 내내 너무나도 멋져서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졌는데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4번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카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4번 분들을 볼 때 어떠한 첫 인상을 받으시는가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 야, 운명의 수레바퀴가 되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4번 분들을 처음 봤을 때 딱 첫 인상이 뭐냐면 처음에는 귀엽고 말을 되게 잘 들을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 들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은근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야물딱죠. 정적이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재빠르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 개그력도 만렙이고 그런 느낌. 예쁘게 자기 자신을 막 꾸미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스타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4번이만의 간지가 있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입는 거, 말투, 행동이 다 센스가 있고 자신만의 결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얼굴형을 봅시다. 얼굴형부터 눈. 부드럽고요. 일단 균형 잡힌 얼굴형이 그려져요. 둥글거나 타원형이실 수 있겠고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인상을 주는 얼굴의 생김새의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느낌보다 잔잔하고요. 정돈된 그런 매력이 있으셔요. 약간 귀염상에 더 가까우실 것 같아요. 눈동자가 굉장히 맑고 투명하다라는 말을 종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순둥순둥한데 눈빛은 또렷해. 이렇게 보실 것 같거든요. 뭔가 생각이 많은 눈이라기보다 말보다 눈에서 분위기나 성격이 많이 느껴지는 타입?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축 코나 입을 보더라도 튀는 건 아니고 전체 얼굴에 약간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입꼬리도 약간 살짝 올라가신 편일 수 있어요. 웃을 때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것 같고 귀엽다. 되게 귀엽게 웃는다. 그러니까 말할 때는 또렷하게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시는 습관이 있어서 아나운서 같은 느낌, 지적인 느낌이 든대요.
이런 분들 스타일도 트렌디한 그런 스타일보다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시거나 자연스럽게 웨이브로 떨어지는 볼륨감, 꾸안꾸 느낌, 평소에는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고 머리를 묶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겠고 분위기 정리를 되게 잘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작은 디테일에서 뭔가 센스를 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옷 자체가 과하지 않고 본인 체형이나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조합을 잘 찾아서 입으시는 색감을 굉장히 잘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트렌드에 완전히 빠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봤을 때 오, 감이 좋은데? 색감 되게 좋은데? 센스 좋고 안정감 있는 스타일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투도요. 4번 분들 말투가 굉장히 예의 바르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렇게 튀지 않고 듣기 편안한 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이 뭔가 정돈되어 있어 보이고 조심스러움이 느껴진대요. 낯가림이 있으실 수 있어 보이는데 처음엔 그것 때문에 좀 조용하실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뭐랄까? 개그감도 좋고 은근히 말도 잘하고 센스도 있어서 빵빵 터질 때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예절 같은 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먹을 때도 나 이런 거 좋아해 라는 뚜렷한 취향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어도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4번 분들 어떤 분들인지 확실히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면 딱 어떤 느낌인지 알까요? 그러니까 잔잔하지만 중심이 단단한 사람 같으십니다. 꾸미지 않아도 자기의 결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걸 또 느껴지게끔 만드는 매력도 있으시고요. 귀여운 듯 현실적인, 모순적인 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카드도 다람쥐, 쥐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다람쥐 같으실 것 같아요. 여우, 다람쥐 이쪽으로 되게 생기셨을 것 같다. 생김새가. 귀엽고 순한데 엄청 야무지고 부지런한 동물이잖아요. 다람쥐가. 그리고 또 여우 같으실 때는 조용하고 말없지만 상황 파악력이 빠르고 또 기민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쪽의 동물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여자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크리스탈 그쵸 FX 아이돌 정수정 양 크리스탈 씨나 윤은혜 씨 궁 찍으실 때 그 윤은혜 씨 커피 프린스 나오셨던 윤은혜 씨 느낌. 남자 연예인으로 치면 뭐 이승기 씨 아니면 이도현 씨 그러한 분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귀여운 분위기 속에 가려진 똑부러진 야물딱진 현실주의자 자기 페이스로 준비 잘하고 조용한 인상을 남기는 분들이 바로 우리 3번 분들인 것 같거든요. 3번 분들 사람을 모으고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으시고 판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질문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오래가는 기반을 만들고 준비된 속도로 기회를 잡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3번 분들이야말로 너무나도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3번 분들 뭐랄까요? 질문을 하고 기반을 만들고 기회를 잡는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지금 자존감 낮아져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이 자존감 낮아져 계시다니요. 있는 그대로가 멋진 분들입니다. 3번 분들 항상 힘내시고 항상 멋진 그 모습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보여지는 것들은 다 읽어드렸는데요. 한 가지라도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